네, 저희 부동산 따라잡기 시청자분들의 고민 전화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동산에 관련된 고민들 실력 있는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함께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열려있는 상담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2511-0105번, 02511-0105번 열려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바로 연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입니다. 12월에 이제 첫 주가 시작되었죠. 첫 주 월요일인데요. 상큼한 시작을 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30일 날 주택 청약 시장에서 큰 이제 변수가 생겼죠. 한 5개 단지, 6개 단지를 동시 청약을 했는데 서울 수도권에서 32대1, 33대1, 신촌 그랑자이 같은 경우는 32대1,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는 33대1을 기록함으로써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나머지 단지들 같은 경우 석관동 같은 경우나 서울대 입구 같은 경우는 한 5대1, 6대1 정도 마감됨으로써 실수요자 위주하고 투자자는 강남, 사구와 마포구 같은 수요가 많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 OECD하고 IMF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 자체를 3%에서 한 2.6%까지 내년 성장률을 추정치를 내렸죠. 그리고 노무라 증권이나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도 2%에서 한 2.3% 정도 진단을 함으로써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치 불안이 가장 큰 변수다. 따라서 정치 불안이 빨리 마감되고 우리나라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지는 아침입니다. 네. 네, 오늘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함께 부동산 고민 상담 해드릴 겁니다. 오늘 상담번호 02511-0105번 지금부터 열어두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고민 전화 받는 동안에 오늘 서기섭 대표가 준비한 부동산 이슈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이슈 살펴주실 건가요? 네,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이제 내년도 부동산 전망을 내놨는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0.5% 정도 상승을 하고 지방 같은 경우는 0.7% 정도 하락을 한다. 다시 말해서 수도권은 상승하는데 지방은 하락하는 어떤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세하고 매매가를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매매가 한 0.5% 수도권에서 상승을 하고요. 전세는 0.7%. 전세 같은 경우는 올해 한 2.1%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세난은 다소 좀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가 0.7%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상승이 아니고 지방 같은 경우는 매매가 하락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전세값은 한 0.2% 정도 상승을 해서 지방 같은 경우도 올해 한 0.6% 상승을 했는데요. 한 3분의 1 정도 상승률이 떨어진다. 다시 말해서 전세난은 완화 속에서 지역별로 차별화가 되면서 수도권은 약간의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내년 분양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50만 가구, 올해 같은 경우는 50만 가구를 분양을 했는데 내년 분양은 지금 39만 가구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20% 이상, 다시 말해서 11만 세대 이상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내년 같은 경우도 공급이 지속적으로 60만 가구, 70만 가구 정도 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겠지만 공급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수요가 받쳐준다면 내년 집값은 조정기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상승 지역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인근의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 같은 주변에서 전세값이 상승을 하고 다만 역전세난이 일어나는 지역도 있죠. 평택, 용인, 동탄 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역전세난을 우려시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금융정책, 앵커님이 서두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주택금융정책의 강도와 속도가 내년에 부동산 값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주로 이제 이 금융정책이죠. 금리하고 대출 규제. 그 다음에 공급량, 입주량, 수요와 공급 원칙에 의해서 공급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입주량은 약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계부채도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출금리 변수가 분양권과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혁신도시를 포함해서 대구, 울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퍼센트가 조정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한번 표를 한번 살펴보면 분양은 47만 9천 가구에서 38만 가구 정도로 줄고요. 준공 같은 경우는 54만 5천 가구에서 한 60만 가구 정도로 한 6만 가구 정도 준공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세난이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1.3% 올랐는데요.
현재 지금 올해 2016년에 1.3%인데 내년에 0.5% 상승을 할 것 같고 전세 같은 경우는 2.1%에서 0.7%로 3분의 1 정도 줄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시장에서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데요. 한 30%쯤 줄었다가 30%쯤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월에도 분양권 11.3 대책 이후에 분양권이 그만큼 많이 거래가 됐다는 건 30% 빠지긴 했지만 어느 정도 서울에 있는 주택시장은 꾸준히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11.3 대책이 지금 한 달인데요. 한 달 이후에 어떻게 재편이 됐느냐? 첫 번째로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이 됐고 두 번째로 투자 시장이 양극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투자 선호 지역은 마포구나 송파구 같은 쪽에 투자가 많이 몰렸고요. 전용 면적은 이제 소형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2017년 1월부터 2024 가이드라인이 적용이 되면서 대출이 좀 규제가 강화되면 경쟁률은 어느 정도 소폭 조정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도 있죠. 의왕, 수원 이런 서울에서 좀 가까운 지역에서 전매 제한이 없는데 강남 4구 같은 경우는 입주 시까지 전매 제한이 안 되고 나머지 21개구는 성남을 포함해서 나머지 21개구는 1년 6개월 정도 전매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많이 수요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데가 포일 센트럴 지역이죠. 그래서 19대 1, 2만 4천 명이 청약을 했는데요. 가수요가 붙으면서 상당히 과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소형 위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연희파크 프루지오 같은 경우는 4대 1 정도 나왔는데 소형 같은 경우는 한 2배를 보여주고 있죠. 8대 2. 다시 말해서 소형 선호 현상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실수요 위주죠. 레미안 아트리치나 이편한산 서울대 입구역 같은 경우도 3대 1, 4대 1 정도면 고민스러운데 5대 1, 6대 1 정도면 한 달이나 두 달 내 완전 판매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도 광주, 울산 같은 경우는 1순위 마감이었는데 미달이 난 양산이나 사천 같은 경우를 지켜봤을 때 지방도 양극화가 좀 심화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신촌 그랑자가 강북 대장주고요. 지금 최고 경쟁률은 전부 소형에서 나왔어요. 소형에서 24평형 같은 데죠.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76제곱미터 이런 소형에서 나왔고 보통적으로 6대1, 4대1, 5대1 정도 된다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선방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강남 4구 아파트는 지금 11.3 대책 이전에는 0.16% 정도, 0.15% 정도, 0.1% 넘게 상승을 하다가 현재는 0.02에서 0.06%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서초구에서 레미안 신반포 리오센트라고 이 아파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내일 모레 이제 청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서 30대 1에서 50대 1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30대 1에서 50대 1이 나온다면 강남 재건축은 실수요 목적으로 급격하게 재편이 되면서 강북 재건축을 견인하는 어떤 힘이 아직도 남아있다. 다시 말해서 실수요 목적으로 투자자가 투자 목적보다는 실수요 목적으로 재편이 되면서 강남 재건축이 분양시장에 있어서 분양가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한 3.3제곱미터당 200만 원 정도 떨어뜨렸기 때문에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11.3 부동산 대책 이후의 모습 그리고 또 이제 2017년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함께 살폈습니다. 네, 이제 연말을 맞아서 내년의 부동산 시장 전망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번호 02511-0105번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지금부터는 서기섭 대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부동산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반갑습니다. 고민 갖고 계세요? 예, 일단 위치가요. 네. 황학동 2085번지고요. 네. 그 서희 스타일스라고 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예요. 네. 근데 지금 조합원 토지 확보는 91.5% 정도 돼 있고 네. 조합원 모집은 60% 정도 된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분양을 받았는데 네. 이 정도면은 이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는 건지 전혀 그 평당 1,600만 원이에요. 지역주택조합이라서 뭐 다른 데보다 싸다고는 하는데. 네. 아, 지금 예. 이제 이미 분양을 이제 받으셨다고요? 알고 싶어가지고. 예, 예. 네, 이제 황학동의 서희 스타일스 그럼 이제
면적 어느 평수를 이제 분양받으신 거예요? 공급 면적 12평이요. 공급 면적 12평이고 평당 1,600. 예, 예. 평당 1,600 정도. 한 2억 알겠습니다. 정도 하고요. 예. 저희 서희 스타일스 아파트라고 하셨는데 저희 한번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과감한 선택을 하셨네요. 아, 과감한 건가요? 여기 지금 입지가 저희 잘 상당히 그 좋습니다. 여기 보면 초보자라서, 동묘역하고 네. 신당역으로 해서 뭐 한 도보로 한 7, 8분 정도 되는 거리인데 예. 지역주택조합이라 그랬죠. 서희 스타일스. 네네. 서희 스타일스. 임대 목적이고요. 네? 임대 목적이고. 아, 임대 목적. 네네. 임대 목적인데 이게 지금 12평을 분양받으시면 실평수가 한 8평 정도 되나요? 예, 맞아요. 실평수 8.2 8평에 네. 2억이면 분양평수당 따지면 한 2,500만 원 정도 되네요. 전용 면적당 따지면 전용 아, 면적. 전용 면적으로 따지면요. 전용 면적당 예, 예.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네.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지역 주택 조합의 장점이라는 게 네. 이제 분양가가 싸죠. 분양가가. 예, 예. 분양가가 저렴하고 네. 두 번째는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는 이런 이제 장점이 있죠. 그래서 네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단점이 이제 사업을 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 95% 정도 확보를 해야지만이 95% 넘어야지만이 사업식 인가가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사업식 인가가 나오면 또 전매도 가능하고 상당히 메리트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조합원 분담금하고 추가 분담금 이렇게 추가 분담금이 추가 늘어날 수가 분담금은 일단 있어요. 없다고 보장 각서를 받았거든요. 아, 각서를 누가 써주던가요? 뭐 여기 모집하는 측에서요. 모집하는 사람이 누군데요? 이게 모집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추진위원회 이런 자격이 건데 있더라고요. 어떤 무슨 추진위원회인데 이 아직 조합 설립 인가가 안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조합 설립 인가 그렇죠. 들어갔나요? 예, 맞아요. 안 들어갔죠. 들어갔죠. 그럼 이거는 임의단체예요. 임의단체.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 거는 20명만 만들면 모집을 할 수가 있어요. 부산 같은 데는 한 구역에서 두 군데, 세 군데 추진위원회가 막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지도 있어요.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 조합주택을 하지 말자. 조합주택이라는 제도를 없애버리자라고 지금 건의를 한 상태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청약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계약금을 넣으신 거예요? 청약을 하신 거예요? 넣었어요. 예. 계약금을 2천만 원 정도 넣었다는 거죠? 네네. 2천만 원 넣었으면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91.5%는 많이 확보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기주가 3명 남았다고 하는데 그중에 1명만 넘어오면은 95%가 3명 중에 넘어간다고. 1명. 예, 예. 이 필지 사람 잘 자체가 설득을 해야 56필지밖에 안 돼서.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95%를 넘어야 되는데 넘지 않으면은 사업은 못 가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3명 중에 1명이 이제 알바끼식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고 조합원들이 거의 모집됐고 또 서희에서 하는 건 또 잘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줘서 이제 설득을 시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추가 분담금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추진위원회는 법적인 단체가 아니고 조합이 설립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법적인 단체죠.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다만 서희건설이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될 것이다라고 저도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과감한 선택을 하셨는데 조금 더 지켜보시고 사업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은 이건 그럼 잘 한 건가요? 그렇죠.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은 괜찮은 겁니다.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이 정도의 뭐 한 2억 정도 받았으면 다른 어떤 시세 대비 비싸지는 않은 금액이다. 한 10%에서 20%는 지금 저렴하기 때문에 뭐 한 2, 3천 정도는 저렴하게 분양을 받으셨다. 다만 이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잘 만나서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상담 도와드릴까요? 제가요, 여기 송파에 미성아파트 24평짜리 하나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성수동 1가 317번지 네. 서울숲 2차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향후 전망이나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이제 송파 미성아파트 이제 24평하고 성수동 317번지 빌라 이제 향후 전망 궁금하시다고요? 네네. 네, 그럼 지금 거주는 어디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지금 거주는 성수동에 하고 있어요. 거주 성수동에 하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전망 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성 아파트 가지고 계신다고요? 네. 미성 아파트 몇 평인가요? 24평이요. 24평. 네. 그러면 지금 매매 금액 자체가 얼마 정도 되나요? 한 뭐 8억? 5월 달에 부동산에 네. 전화 와가지고 8억 뭐 4, 5천 이야기 하더라고요. 8억 4천. 지금은 네. 한 8억 8천 정도 아마 갔을 거예요. 5월달 시세가 그 정도 됐으면. 네네네. 전세가 한 4억 정도 가나요? 전세는 잘 모르겠고 제가 지금 월세를 4천에 105만 원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3억 5천에서 한 4억 정도 간다고 보여지는데 네. 이거가 이제 8억 5천에 3억 5천 정도면 한 5억 정도가 지금 이제 투자라고 볼 수가 있죠. 네네. 이거를 누가 매수를 한다면 전세 끼고 매수를 하면 네. 5억 정도를 투자를 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 네. 미성하고 이 크로바하고 재건축의 조합 설립 같이 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조합 설립. 그래서 이 단지가 한 2,000세대 정도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이 그래도 한 400세대, 500세대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네. 사업성 괜찮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성이 괜찮고 두 번째로 뭐 공원녹지법에 의해서 1,000세대가 넘어가면 3.3제곱미터 한 세대당 3제곱미터를 확보해야 한다는 거 이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네네.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유권 해석으로 이거는 그 규정이 생기기 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이건 안 해도 된다라고 신문에서 보셨죠? 네.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공원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진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첫 네. 번째로 속도도 빨라져요. 사업성도 괜찮고 속도도 네. 빨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보유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이게 말씀드릴게요. 아, 네. 그리고 성수동 몇 번지라고요? 성수동 1가 317번지요. 성수동 성수동 1가 317번 전략정비구역이네요. 네네. 예,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제 4구역 쪽 같은 경우하고 여기 1구역 쪽, 여기 한 2구역 정도 되겠는데요. 몇 구역인가요? 저희도 1구역이에요. 아, 1구역이에요. 네. 1구역 같은 경우는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보유를 하셔도 됩니다.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1, 2, 3, 4구역 중에서 제일 가능성이 높은 데가 1구역이에요. 그래서 당분간은 보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잠실 미성아파트와 이제 성수동의 빌라 이제 둘 다 전망 보시면서 보유하시는 쪽으로 무게 실어주셨습니다. 좋은 결정 내려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고민 상담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결 잘 안녕하세요. 되셨고요. 네, 어떤 점이 네, 네. 궁금하세요? 아, 네, 저기 광교에 네, 네, 자이더 테라스 그러니까 84제곱미터 T형을 가지고 있고요. 네, 네, 그거는 이제 2월에 입주를 하는데 이제 그거를 언제까지 보유를 했다 팔아야지 제일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랑 네, 그다음에 이제 용산에 용산 프라임이라고 문배동 쪽에 있는 주상복합이에요. 네, 네, 그거 47평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게 공매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원래 그러니까 원래 분양가는 11억이 넘는 거였는데 제가 받은 공매 가격은 9억이었고요. 네. 이게 지금 분양가 회복을 할 수 있을지랑 이제 그게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야 될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네. 자이 테라스 같은 경우 이제 실입주 하실 생각도 없으시고 이제 투자용으로 이제 하신 거죠? 일단은 실입주를 해요. 아, 했다가 실입주 하실 이제 전세를 생각이고요? 놓을지 아니면은 이사를 가면서 전세를 놓을지 아니면 그냥 바로 팔고 나와야 될지도 모르겠어서.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럼 광교 자이더 테라스 한번 매도 여부와 매도 시기도 알아보고, 한 용산 네. 프라임도 이제 전망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이더 테라스는 네. 광교까지 이게 도보로 가기에는 좀 머네요. 광교역에서요. 예.
네, 그쵸. 도보로 한 10분, 15분 사이요. 15분 정도. 네네. 요것만 좀 더 가까웠으면 엄청 좋을 텐데 안 그래도 좋은 단지입니다. 이게 몇 평이라 그러셨죠? 네, 34평이요. 34평이고 네. 용산 더 프라임은 몇 평인가요? 47평. 47평. 네네. 34평인데 지금 시세가 한 5억, 6억 정도 가나요? 얼마 정도 가죠? 그러니까 원래 분양가는 그게 5억 5천 정도였고요. 지금은 한 피가 1억 정도 붙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한 6억 5천 정도의 이제 네이버 같은데 호가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6억 5천이면 지금 광교 같은 경우는 네. 신분당선이 연장이 안 됐으면은 주택 가격이 오르기가 힘든 지역인데 네. 신분당선 호재가 있고 또 신도시로 조성되기 때문에 좀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이 터라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한 50대 1, 100대 1 정도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네.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면 이게 네. 프리미엄이 다 붙은 거예요. 따라서 아, 그래요? 네. 한 1억 5천 정도 잡으면 7억 선에서 매도를 하세요. 이거는 7억 선에서 매도를 하시고 그 이상 네.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 그래요? 더 프라임 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공매를 받으셨다 그러셨죠? 네, 얼마에 네. 받으셨나요? 9억에. 9억에. 그럼 시세가 한 10억 정도 가나요, 지금? 지금 그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매물은. 전세는 얼마나 정도 가나요? 7억에 지금 났어요. 원래 시세는 7억 5천이라고 하는데 이제 네. 구매 물량이 좀 물리면서 조금 싸게 논다고 해서 네. 네, 7억에 지금 전세가 이제 계약을 했고요. 용산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삼각 지역 있는 데 있는 건가요? 삼각 지역이랑 남영역이랑 예, 그렇죠. 그 사이에 있는 거죠. 삼각 지역하고 남영역. 네. 이제 미군 기지가 이전을 하고 이제 용산 호재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 같은 경우는 47평이 10억이면 네. 괜찮아요. 더 프라임 이게 이제 뭐 부도가 나고 뭐 이랬으면 공매가 1차, 2차 쭉 이렇게 진행된 것 같은데 네. 10억 정도면은 거의 30평대 아파트 가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네.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한 4, 5년 네. 보유하셔도 상관없어요. 원래 그러면 대형 분양가 평수는 회복을 보유해서는 할까요? 안 되는 건데 용산하고 강남 3구 정도는 그만큼 수요가 네.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분양가 회복을 하나요, 그게? 분양가 회복은 못해요. 이게 한 12억 이렇게 분양하지 않았나요? 11억 정도 분양했죠. 11억 정도 분양했나요? 네네. 이게 한 30%, 20%에서 30% 정도 이렇게 좀 할인해서 했는데 네네. 11억 정도 분양했으면 분양가를 회복하겠네요. 이 정도 시세면 한 그래요? 12억 정도 일반적으로 분양을 했는데 네. 이게 네. 한 뭐 9억에 분양을 해서 11억까지 올라가는 거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4, 5년 정도 보면 되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두 아파트 모두 이제 앞으로의 가격 상승 여력이 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걱정 안 하시고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방송 중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 거고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소개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11.3 대책 이후 2017년 부동산 투자 전략과 부동산 세금 절세 팁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서기섭 대표와 박중근 이사가 진행합니다. 장소는 신논현역 1번 출구 인근이고요. 참가 문의는 02-511-010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